네, 와우넷 이승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와우석이라고 했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표님 오늘 시장 아주 좋네요. 예, 웃으면서 뭐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이 이틀째 급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글쎄 뭐 어느덧 뭐 193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와주고 있고, 이 코스닥 쪽이 거래소가 강하면 보통은 이제 이 뭐 풍선 효과처럼 이제 한쪽 강하면 한쪽 약하고 또 한쪽이 약해지면 또 한쪽 강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상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아침에 오늘 뭐 하루 종일 들으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뭐 유럽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면서 이런 요인들이 어제 밤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 쪽을 다우존스 지수나 뭐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8% 내외의 강세를 보였고, 뭐 유럽 증시는 뭐 독일 증시가 3% 넘게 급등을 했으니까요. 아주 뭐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1월달 초,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생겼던 1월 달까지의 조정을 좀 마무리 짓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아시아 증시에서도 오늘 유달리 또 한국 증시 쪽의 움직임이 또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게요. 예, 오늘 뭐 다른 날에 비해 가지고 한국 증시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또 좀 이게, 글쎄 뭐 매번 우리나라 증시는 뭐 다른 나라 올라갈 때는 좀 덜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또 똑같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셨다면은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역시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실적에서 좀 자신감을 시장이 좀 얻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종목 쪽으로 좀 파급이 좀 되면서, 예,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또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또 대형 IT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던 이 소재 섹터 종목군 등 또 이 산업재 종목군들도 오늘 좀 순환 매성 강세가 나타내면서 거래소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 또 코스닥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죠. 뭐 게임 좋았다가 또 어제는 이제 헬스케어 주가 움직임이 좋았고, 물론 오늘도 헬스케어 움직임 일부 종목 좋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IT 부품주나 또 이 반도체 관련주 쪽에 주가 강세가 나오면서 또 코스닥 지수를 끌어주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가만히 놓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고 또 뭐 국내 기관도 주식을 사면서 양시장 또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걸 뭐 우리가 흔하게 뭐 쌍끌이 하는데, 하여튼 올해 들어서는 뭐 가장 좋은 수급 여건을 갖다 오늘 보여주고 있고, 또 연초에 대규모 선물 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5천 계약 정도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오후장 마감쯤에서 매수 규모를 확 줄였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셨다면 오늘 재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안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만 막 계속 벌어진다면 국내 증시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주초에는 좀 긴장감이 높았었죠. 하지만 이미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저도 아직까지도 올 상반기 증시에 대해서 뭐 낙관적인 견해를 놓고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 당장의 종합주가 지수가 뭐 이번에 뭐 1900포인트가 깨지니까 뭐 1850 정도까지 뭐 밀릴 거 각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번 주에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그다음에 1900포인트를 회복할 경우에 빠른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금 빨리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는 우려의 해소 구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그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 14일 날 유럽 쪽에서는 이제 유럽의 전면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이거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말씀하신 15일이 좀 분기점으로 15일까지는 중순까지는 좀 오르고 15일 이후부터 좀 시장에 조금 돌아서 15일에서 최대 20일 예.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15일 같은 경우에 다음 주 15일 날은 이제 러시아하고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상이 이제 사자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글쎄 뭐 러시아가 지금의 상황에서 여기서 더 고집을 부려가지고서 예전에 무슨 그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기득권을 갖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원만한 타협점을 만들어준다면은 아마 다음 주 쪽에서도 오히려 더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도입이 되죠. 오늘 아침 미국 쪽에 이 기업들 주가 동향을 본다면 소비 관련 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런
이런 부분도 4분기 실적이 좀 반영되는 움직임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최근 그 시장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됐다 보니까 다시 미국 증시 쪽이나 또 글로벌 증시가 좀 힘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어서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1900포인트 이하권에서 빠른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겠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전처럼 한쪽 좋아지면 한쪽 나빠지고 이런 차별성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그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그 체력적으로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이 주시장에서 사는 금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지수 상승이 강한 것. 이거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좀 이게 그 좀 차별적인 오늘 우리나라만 이렇게 강한다는 게 왠지 처음 보는 장면이라 불안감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미국 금리가 사실은 인상된다는 게 뭐 완전 해소된 것이 아니라 하루는 우려가 해소됐다가 하루는 우려가 부각됐다. 이 연장선상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쪽이나 또 경제 지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올 상반기 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이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이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번 주 주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남미 쪽의 증시 움직임이 좋아지고 남미 쪽의 환율이 지금도 여전히 그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은 이제 엔화 가치, 유로화,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 그다음에 스위스 크론에 캐나다 달러 등 해가지고 이 선진국 쪽 6개 통화를 갖다 기준에 하는데 이 6개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 쪽 특히 이머징 통화가 요즘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헤와라, 또 멕시코 페소화, 그다음에 원화 가치도 오늘 어제에 이어가지고 또 이제 절상 움직임이 나오면서 당일 8원 정도 이상 절상을 보이면서 이제 1,090원 초반까지 내외까지 내려오는 원화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하니까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요즘 유로화는 약하고 원화는 강하니까 이런 유로 트레이드의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고 또 미국 쪽의 입장에서도 약한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쪽이나 또 일본 쪽보다는 한국 쪽이나 또 아니면 남미 쪽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브라질 증시는 이번 주에 저점 대비해서 벌써 5%나 지수가 반등하는 등 이머징 쪽의 국가들의 그 시장 움직임이 선진국 쪽하고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움직이는 것도 고무적이겠고요. 오늘 원화 가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요인을 감안한다면 역시 이제 그동안의 기후, 그러니까 우려됐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하시고 피부로 느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달러 대비 원화 오늘도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밤에 있을 또 미국 쪽과 유럽 쪽 움직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 뭐 미국 경제 지표는 뭐 상당히 좀 중요한 뭐 월초에 나오는 늘 뭐 이벤트죠. 오늘 12월 달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증감 추이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32만 1,000건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돼가지고 이게 서프라이즈 수준에서 발표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증시가 너무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 증시 쪽에서는 호재로 작용됐지만 아시아 국가나 이머징 국가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었던 사례가 있었죠. 오늘 예상치는 대략 한 24만 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는 과거 통례적으로 본다면은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보통적으로 이제 정부 공공 분야 쪽에서의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되는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실업률은 5.8%에서 5.7%로 0.1% 정도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1월 달에 고용,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워낙 크게 증가를 했다 보니까 0.1% 정도는 아마 고용 지표가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지표 중에서는 어느 쪽이 선행이냐면 일자리가 선행인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증감 추이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번 달에도 만약에 지난달처럼 30만 건 이상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다면 이거는 1월 달 쪽 FOMC 회의 쪽에서 우려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보는 전망에서는 과거 통계적인 그러니까 그 통례적인 점을 좀 감안할 때는 20만 건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12월 달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있어가지고서 결국은 가계 부분 쪽에서 그 금리 인상의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높이보다도 임금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으면은 그만큼의 금리 인상의 그 폭이 갭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4%니까 많이 올라갔죠. 이번 달에도 0.2%니까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놓고 본다면
임금은 올라가고 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 이번 주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면은 결코 인플레이션율만 가지고 이게 금리를 결정할 요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 쪽도 오늘 독일의 11월 산업 생산, 무역 수지, 그다음에 영국의 11월 산업 생산 등 중요 지표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전체적인 뭐 미국 증시 쪽의 움직임을 놓고 볼 때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쪽의 경제도 이 선두권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경제 지표가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예상 정도 되는 수준 정도는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제하고 이틀 동안에 반등했던 그 반등 추이가 오늘도 좀 연결되면서 뭐 크고 강력한 조정의 가능성보다는 역시 반등이 유지되는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증시 쪽이 고용 지표가 호전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호전돼서 반등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한 대로 대략 한 25만 건에서 30만 건 이상 발표된다면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이틀 동안의 반등에 따른 약간 눌림목 정도성의 약세는 가능하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급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외국인은 선물 쪽에 아주 매수가 눈에 띄고요. 또 기관 투자가는 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가 아주 눈에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 쪽이 오늘 선물 매수가 오후장 마감 무렵까지도 계속 유입이 되면서 6,790계약이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틀 정도 해가지고 주초에 한 11,000계약 정도를 매도한 거에 비한다면 어제하고 오늘 정도에서 이 중에서 한 3분의 1 물량이 청산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이제 청산으로 가닥을 좀 잡는 분위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실제 외국인들의 선물 오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만큼 늘어나지 않는 걸 고려한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좀 청산이 매우 좀 활발함을 우리가 좀 분석상으로 느낄 수 있겠고요. 오늘 기관들도 이제 금융투자사 쪽으로 나오는 공매도가 어제까지도 한 1,000억 이상씩 매일 나왔었는데 오늘 좀 완화되고 있고 여기에 투신권, 연기금, 보험사 등 보편적으로 국내 기관들 쪽에 매수도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쪽은 좀 대형주로 승부를 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면에 최근 뭐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쪽,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다가 뭐 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쪽의 기관의 매수는 7거래 연속적으로 들어와지고 있으니까요. 기관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증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합성 수급 동향을 좀 놓고서 좀 평가해 본다면 오늘은 어제보다도 수급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플러스 10선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합성 수급 비율이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 좋아지면 또 이게 반대로 또 증시가 좀 조정의 또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우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전에 되겠다시피 위로는 플러스 15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마이너스 15선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극으로 달리는 수급이다 보니까 뭐 아직은 좀 변곡점, 그러니까 시장이 변곡에 다다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어제보다 오늘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합성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이 투기적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투기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볼 텐데 특히 뭐 거리수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580선이 이제 목표점이 된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5포인트를 이제 기술적 저항 구간으로다가 어제도 제시해드렸고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 본다면은 단기 과열권역에 진입되면서 또 이 갭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아주 있죠. 잘 올라왔어요. 상당히 강력한 반등입니다. 그래서 갭 상승인 가운데 이제 직전 고점 수준이었던 이제 575포인트 정도권을 요 구간이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의 그 구간대에 이제 다다르고 있죠. 이번에도 이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위쪽 상단의 차트는 이 제가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기간 설정을 좀 바꾼 변형 볼린저 밴드를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건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하단선을 건드려주게 되면 그 이후에 반등이 시작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올라와줬고요. 코스닥도 역시 보통은 이제 이 상한선에서 걸리니까 대략 한 575에서 580포인트 사이 정도쯤에서는 한번 1차적으로 저항 형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해 거래소도 좀 약하긴 합니다만 역시 이번에도 이 하한선을 이탈한 다음에 요 전후권에서 하한선이 들어오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트랩선 구간이다. 그러니까
속임수 구간이 되고 이게 트랩이 해소되니까 빠른 반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 보통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냐면 보통 이중바닥성 움직임 이후에는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음 저항을 찾는다면 1차적으로 본다면 1960포인트, 2차는 한 1980에서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이번 반등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면 한 1930포인트에서 약한 저항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여기서 뭐 주식을 갖다 여기서 뭐 미리 뭐 팔아서 수익을 또 확정하거나 뭐 또 현금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식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놓고 보신다면 이렇게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도 그동안 많이 밀렸다 올라오다 보니까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순환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역시 월요일 날 쪽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좀 선취성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요즘에는 따라가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다가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양상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다가 최근에 먼저 1차적으로 오른 다음에 조정을 보였다든지 이런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겠지. 무리하게 무조건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면 되려 장 좋을 때 오히려 이런 날 뭐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뭐 손가락 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멀뚱히 시세판 쳐다보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좀 현명한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이럴 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쪽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보다는 오르고 난 다음에 좀 자소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뭐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그 비율 뭐 6대4. 예.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 기존에도 전망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냐면 지금 시장이 뭐 어제도 제가 거래소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어제는 좀 좋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중소형주의 시세가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무조건 뭐 대형주 위주로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역시 좀 밸런스를 좀 맞추는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하겠고요. 뭐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주초까지만 해도는 제가 이제 코스닥 거래소를 50대 50에서 어제부터 이제 거래소 쪽에 약간 비중을 좀 옮겼지만 뭐 절대적인 수치를 갖다 거래소로 옮기지 않은 이유도 코스닥도 무난하게 계속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이 어제부터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수급 개선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뭐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예.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는 이제 기관이 다소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보니까 뭐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좀 약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소나 코스닥 또 코스닥은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요즘 약했었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의 전반적인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이제 거래소 쪽에서 다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급등 이후에 한국 타이어 월드는 좀 월드와이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목군들을 좀 조정권에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등 후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조정권에서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단기 수익률 제고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MH 에탄올, 그다음에 티웨이 홀딩스가 다시 좀 들어오고 있고요. KC텍, 반도체 장비주 쪽이죠. 이런 종목이 거래소 쪽에서는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티캐스트, 그다음에 안랩, 해성옵티스, 휴맥스. 요즘에 휴맥스가 자주 외국인하고 수급 기관 쪽 수급 개선주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휴맥스는 왜 그럴까요? 이제 셋탑박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그 남미 쪽 중심으로 옛날에 해가지고 한창 유행했던 게 그렇죠. 예전인데 요즘에도 다시 이제 셋탑박스 쪽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실적이 좀 요즘 개선되는 추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 관심주로 선정했던 기업들의 실적, 복귀 그리고 리뷰해보는 시간인데 좀 흐뭇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이 올라오면 또 그에 걸맞는 또 종목을 발굴을 해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뭐 하여튼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실리콘웍스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월요일 날 제가 말씀했던 그 중가상 가격 구간이 한 25,000원 초반권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한 2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에 상당히 뭐 양호한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G그룹의 주가
주가,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하고 주가를 보통 궤적을 좀 같이 하는 좀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고 또 애플량 기업이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오늘 3%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이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본다면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다음 주 주초까지는 뭐 한 차례 정도 더 반등은 예상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뭐 현재 보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화요일 날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화요일 날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9,000원 정도권에서 마감쯤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9,000원 정도였는데요. 이번 주에 10,000원 정도를 도달했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은 아마 기록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시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보는 목표 가격은 대략 한 12,000원 정도권이니까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20% 정도의 밸류에이션적으로 상승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이제 기업을 보고 종목을 갖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의 그 밸류에이션 평가,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제시해드려서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은 SK 하이닉스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닉스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그 배경, 그러니까 어떤 그 추천의 근거는 이 회사의 반도체 그 점유율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차적으로 한 번 정도 걸릴 수 있는 가격이 51,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오늘 도달한 다음에 현재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략 이 종목이 만약에 다음 주에라도 49,0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 또다시 접근하셔도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목표 가격은 54,000원 정도를 제시할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아미코젠인데 어제 급등 후에 오늘 뭐 약간의 뭐 눌림 목성 정도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올해 기대감이 좀 큰 종목입니다. 대략 1차적으로 한 6만 원 정도권까지 무난하겠고요. 워낙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ROE가 한 20%에 영업이익이 한 37% 정도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4분기 실적이 이 회사가 창립된 이래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미 언론 쪽에서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뭐 제가 이걸 뭐 가공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주가 수준은 대략 뭐 6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눌림목 받는 구간 쪽에서는 오히려 또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승석 대표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